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2장의 가맹계약의 승립의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쭉 같이 살펴보는 과정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맨 먼저 가맹계약이 승립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가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승립 요건을 갖다 가장 볼 때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의 가맹계약이 승립되기 위한 요건의 내용 속에서 본다면은 바로 일종의 하나의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는 얘기를 갖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청약과 승낙 속에서 합의를 갖다가 유도할 때 합의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어디와 어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합의와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하나의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청약에 대한 응낙으로서 합의나 일치, 합치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 먼저 크게 우리가 봐주고 합의나 합치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합의, 합치. 요 두 단어를 갖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며,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본다면은 가맹사업을 갖다 우리가 만들 때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승립상의 문제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승립을 갖다 할 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승립에서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영업의 표지의 사용 허락권이라는 용어를 갖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업 표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허락.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과 통지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갖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반대급으로 가맹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 거래인 관계. 한 번 1회가 아니라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반드시 답안에 제시를 해줄 때 계약이 승립된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바로 사용에 대한 허락권, 영업 표지의 사용 허락권, 그리고 지원과 통지를 한다는 이야기, 반대급부로 거기에 대한 가맹금을 갖다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가맹계약의 승립 요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다. 그래서 제1절의 이야기 속에서는 가맹계약이 승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냐?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합의와 합치라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사용에 대한 허락, 그리고 지원과 통제, 그리고 가맹금의 지급,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계속적 거래지 일회성 거래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신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맹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승립되어서 가맹계약이 승립되었다 그러는 이야기, 승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승립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있는 이야기 속에, 앞에는 그냥 쭉 말로만 돼 있죠. 그 속에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간다라고 봐야 되고, 다지고 다져주는 이야기. 1단계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싣고, 2단계는 키워드를 가지면 계속 앞쪽을 우리가 살펴보고, 3단계에 가서는 바로 3부에서는 답을 단 내용을 보며 어프로치하는 기법을 우리가 생각해가는 것. 이게 바로 완벽하게 주관식에 대한 답변의 요령이다 하는 이야기로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1부에는 내용, 2부는 바로 키워드를 가지고 앞에 내용을 추정해보는 것, 3단계는 문제에 답을 단 것을 보며 유추해가며 답을 달 수 있는 바로 소양을 갖추어주는 것, 이 3단계를 지금 끌어간다 그런 얘기를 알아두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가맹계약이 승립되었을 때 법률적 문제는 어떤가 하는데, 거의 가맹점은 뭐가 되죠? 중요한 게 모집 광고가 나가게 된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광고를 갖다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맹점 모집 광고가 나간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가맹점에 대하여 모집 광고가 나가게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유인 협상이다.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하나 확정 의사는 아니고 우리가 확정적 의사 표시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유인하는 전략이다. 청약의 표시에 확정 표시는 아니죠. 모집은 어디까지나 이런 사람을 모으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해주며, 바로 확정 의사 표시는 아니지만 청약을 유인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거기에서 바로 이것이 어디에 되느냐? 구체적으로 될 때 나중에 구체적인 확정을 짓는 걸 갖다가 협상에 대한 뭐가 되느냐? 과정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법적 성질은 확정 의사 표시는 아니다.
그렇죠? 모집 자체가 확정의사 표시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청약을 갖다 유인하는 거다. 그래서 협상의 과정이 뭐가 되느냐? 바로 모집의 관계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맹 모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는 법적 성격은 바로 확정의사 표시는 아니며 청약의 유인이며 협상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가맹점을 모집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모집에 사기 또는 착오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와 착오라는 개념을 갖다 어디로 두고 있느냐, 사기와 착오라는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 허위 과장 광고를 했을 때 허위 과장 광고는 바로 사기와 착오에 속하게끔 만드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 그래서 궁극은 사기와 착오를 갖다가 유인시키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가맹점 모집의 사기와 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둬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주요 사항을 누락했을 때, 그리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사기와 착오에 대한 중대한 뭐가 되느냐, 키워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절대 사기와 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허위 과장했다든가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든가 이건 바로 사기와 착오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한 번쯤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하나하나를 꼼꼼히 어디에 되느냐가 하면 잡아가며 정리를 잘 해주는 거,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를 유추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맹점의 모집은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약관에 대한 거다. 약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약관 모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약관은 마치 보험회사가 1대1은 어떤 관계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됩니까? 약관을 두고 1대 다의 거래에서 보험회사가 대중을 향하여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약관, 바로 이 약관에 대한 계약이다. 그런데 약관은 어떠냐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일방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을 통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키워드는 일방은 바로 보험의 뭐가 됩니까? 가맹점의 본부를 얘기하는 거죠. 다수는 가맹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일대 다수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정령적으로 알려주는 일람표를 약관이라 한다. 일단 약관을 갖다 통해서 오케이를 치는 사람, 오케이를 놓는 사람이 계약을 응하게 되고 응모하게 되고 계약을 하며 또 의대적 자세한 계약사항을 우리가 위반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약관에 의하여 의되느냐, 계약을 갖다가 이끌게 하는 것, 이 약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약관승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형식을 제시하여 바로 미리 작성된 정령적인 계약 조건, 일종의 정령적 일정에 정해진 일정 형식에 대한 뭐가 되냐, 정령적 계약 조건, 그 계약 조건이 바로 뭐가 되냐, 일정한 형식의 계약 조건을 우리는 약관식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약관 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가맹본부가 핵심은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왜 됩니까? 약관의 형태를 가지며, 약관의 형태로 왜 되느냐, 그럼 약관 규제법에 의하여 바로 가맹을 갖다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리 작성된 어떤 계약서에 의하여, 그리고 약관의 형태로서 약관 규제법에 의하여 가맹계약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키워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라. 그 다음에 이제 약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규제법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이제 설명을 갖다 자세히 설명하고 명시한 걸 갖다가 의무로 한다. 약관 규제법의 규율은 바로 약관에 대한 어떤 예상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계약 내용에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약관 형태로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방법, 그 다음에 명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걸 계약 내용으로 담겠다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약관 규제법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명시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데, 예상되는 방법을 명시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 계약 내용에 넣겠다는 얘기가 될 때,
바로 우리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명시설명의 의무와 그 다음에 개별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개별약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업자라는 말을 꼭 알아둬야 되고 고객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두고 다르게 각각 사업자마다 고객을 달리해서 합의를 갖다가 취해야 돼. 약관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약관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사업자와 고객과의 약관이 서로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어떤 서로 다르게 합의한 부위는 약관보다 우선, 약관 우선. 약관에다가 의해된다면 별철명의 어떤 내용을 갖다 더 추가할 때는 약관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요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약관을 갖다가 반드시 우리가 짤 때는 약관 희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하는 말을 얘기를 알아둬야 됩니다. 서로가 일반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게 그리고 예를 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고객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다음 만약에 신인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만약에 위배했다. 신의 원칙이 위배되었다. 공정성이 무너졌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이 다운됐을 때 무효로 본다. 그래서 불공정한 약관은 바로 폐지된다는 얘기. 만약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어서는 내용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 이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의 뭐가 되느냐? 계약에 대한 무효사항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을 흐트려버리고 이럴 때는 무효하며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계약의 무효가 될 때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한 번 더 터치를 하며 체크를 하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두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신의 성질을 반드시 지키며 공정성을 가져야 되며 만약에 이런 신의 성질이나 공정성을 갖다가 잃었을 때는 무효화한다는 얘기가 되고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절대 의해되는 약간 계약 내용으로 넣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계약의 조용의 무효사항을 한번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 약 내용을 쭉 우리가 정리하며 키워드를 가지고 앞쪽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연관하며 여러분이 체크를 한다면 결코 의해되는 이야기랑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진행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의 의무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정보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정보 제공의 의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본부는 전부 다 자기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나 가맹사업자는 정보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전혀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위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정보의 차이가 일어나는 잘못하다 보면 정보에 뭐가 됩니까? 불균형으로 인하여 문제가 유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법적 안전망을 우리가 잡아놓는다. 그래서 정보를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알려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정보량의 차이가 있다.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는 정보량의 차이가 있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일반 당사자가 본부가 가지는 격차, 뭐의 격차? 정보량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량과 거래 관계가 일반 당사자에 의하여 격차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본부는 다 알고 있는데 가맹사업자는 모르는 사항들이 너무 많다. 그럼 정보에 대하여 되죠? 불균형을 가져오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보 제공을 갖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정보 제공의 의무는 정보 제공의 의무라는 이야기. 그리고 계약 체결상에 과실의 책임을 갖다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정보를 갖다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 때는 과실 책임으로 본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가맹계약의 특수성은 어떤가. 바로 이거는 체결이 돼야, 체약이 돼야 하나의 계약이 성립된다 이거죠. 그리고 일종의 하나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불리한 지위가 있고 정보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가입하겠다는 사람의 뭐가 되느냐 그럼 오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정보의 제공의 의무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다시 한번 하면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 갖다가 희망자를 갖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럴 때 예를 들면 개혁 체결하기 위하여 유리한 지위에 놓여 있고, 가맹도 예를 듭니까 사업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보량을 갖다가 격차를 갖다가 가지기 위하여 법에서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면 법제화하고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는 게 가맹계약의 특수성이라는 얘기,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가맹 정보에 대한 어떤 제공의 의무 내용은 어떠냐. 근데 첫째는 정보 공개의 제공 의무가 나옵니다. 정보를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공하라 하는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 누가 얘기하죠? 그렇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정보 공개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되며 제공해야 된다는 세 가지 말. 이 바로 여러분 중요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의무를 얘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지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정보 제공 의무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실과 다르게, 또 사실을 부풀려, 그리고 은폐 또는 축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거는 바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의 금지사항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세 번째는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에 대한 뭐가 되느냐 제공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만약 가입한다면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갖다 명시해야 되며, 과거의 수익 상황을 갖다 제시하며 장래의 수익 상황이 어떤가를 갖다 바로 알려주는 수익 상황에 대한 서면 제공의 의무를 굉장히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에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는 대충 이 지역에서 만약 네가 장사를 하고 가맹금 얼마 내게 되면 얼마만큼 수익이 있다 하는 예상 수익과 과거 이 지역의 유사 지역에 있는 수익이 얼마였고 장래 수익상이 어떻다라는 걸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서면으로 제공한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면으로 제공한 내용이 만약에 나중에 갔을 때 반드시 근거 자료를 갖다가 사무소에 영업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끔 비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 이 근거 자료를 갖다 비치해야 될 의무를 갖다 얘기하는 게 바로 정보 제공 의무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근로 자료를 비치해야 될 의무를 갖다 제시한다 하는 사항을 명시하며 정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가맹본부가 이런 정보를 갖다 정확하게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보를 제대로 만약에 제공하지 않아서 제3의 피해자가 있다 할 때 어떤 내용을 갖다 위반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가맹본부가 바로 위반했을 때 가맹사업법을 갖다 위반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러면 가맹금을 반환하라.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시정공고를 받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갖다 내든지 일정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이 위반되어서 가맹자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가맹금을 반환하는 것, 시정조치를 하는 것, 시정공고를 받는 것, 과징금, 일정한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하며, 바로 이것은 바로 민법상 10조의 110조로 볼 때 바로 사기, 고의, 또는 기만 행위, 인과관계, 이 위법성을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고의 필요를 갖다 우리 하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나 과실로 사기나 또는 고의로 아니면 과실로 해태한 경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실을 했다든가 사기를 했다든가 고의로 했다든가 여러 가지 해태 이런 입증을 갖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오에 대한 승리 여부는 어떠냐? 민법 개구조의 109조의 적용 문제로서 주요 부분의 내용, 그리고 피의자,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다. 이럴 때 바로 견해 대입은 중대한 과실 또는 착오, 취소, 그리고 인정 범위를 갖다 우리가 잡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하여 손해 청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본부는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해지나 해지의 문제는 경미했을 때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때나 정보 제공의 의무를 위배했다든가 부수의 여러 가지 의무를 만약에 해태했을 때는 계약을 얼마든지 해지해도 되고 해제나 해지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까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책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계약의 해지나 해지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가맹계약의 성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설명을 갖다 일단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원문과 비교하며 진행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상권조사 의무라는 쪽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보 제공 중에 가장 중요한 상권에 대한 이야기, 상권조사 의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상권조사는 거기에서 바로 장사를 해서 수익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익을 갖다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뭐냐, 상권 분석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상권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사전조사가 가맹본부가 되어 있을 때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상권 분석은 가맹본부가 상권조사를 부정확하게 하인다, 부정확하게 해서 입지를 선정해 줬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세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재는 어떻죠? 그렇죠. 상권 분석에 대하여 정확성이 떨어질 때 바로 입지 선정을 해줬다 그럴 때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키워드로 여러분은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할 문제 소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상권조사의 부정확성이 드러나서 만약 입지 선정을 잘못해줬다,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상권조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세 마리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상권 분석에 대하여 의무에 바로 여러분들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권조사 의무에 바로 어떤 이야기 그러면 인부, 바로 여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비교적 봤을 때 긍정적인 부위와 부정적인 부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 이럴 때 신의식상에 대하여 충실하게 의된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되며 기존 자료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긍정이다 이거죠. 신의착상주의에 의하여 바로 충실한 의무를 가지고 가맹본부는 상권조사가 거의 전적으로 의된다 그러면 바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맹점 본부가 주는 정보를 100% 믿고 정보를 의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신의칙상, 이게 중요한 신의칙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신의칙상이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이 굉장히 긍정에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신의칙상은 민법상 계약을 서로 믿고 정의롭게 행동하게 하여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 이 전제를 신의칙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정의롭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정의롭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상대를 갖다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 정의롭다는 얘기와 그 다음 충실한 의무, 이 두 가지 이하여 바로 신의칙상에 의하여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가지고 그 다음 충실하게 의대를 하고, 그러면 가맹사업장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긍정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설에 오게 되면, 부정설은 가맹계약의 속성상 시인이 측에 의하여 곧바로 가맹본부가 상권조사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때, 어렵다라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본부의 상권조사를, 그래서 여기는 가맹속성상 신의칙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했다는 이야기를 신의칙이라고 하죠. 절대적 효력을 갖다가 믿는다는 얘기가 된대, 예를 들어 절대적이 왜 되느냐, 효력을 부여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때,
절대적 효력을 부여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냐? 부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긍정으로 볼 때는 정의롭고 충실한 의무를 갖다가 지켜줘서 바로 의존해도 된다. 가맹삽장 가맹본부를 의존해도 된다는 긍정적 설과, 그럼 가맹 속성상 신의칙, 신의칙이란 말은 바로 아까 신의성실에 의해되는 원칙에 준하여란 말의 준말이죠. 준하여 절대적 효력으로 보는데, 그러나 절대적 효력으로 볼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이게 부정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우월한 지위,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 그리고 상권조사를 갖다가 의무 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검토가 되어야 할 내용이다 하는 우월한 계약 당사자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에게 신의 성실에 뭐가 되느냐, 그럼 보호 의무를 갖다 줘서 인정해야 되며, 상권조사의 의무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를 충분해서 법적 제재를 줘서 상권 의무에 뭐가 되느냐, 위반이 있을 때는 법적 조서를 줘라. 만약에 채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져가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자, 긍정적으로 믿는 긍정설과 부정을 믿을 때는 원래는 속성상 신의칙을 갖다 지키리라 그러지만 절대적 효력이 아닐 때, 이유는 왜? 우월한 지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상권조사 의무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이 되었을 때는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나 해지 사유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상권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100%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의롭고 충실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계약 속성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부가 이런 신의책이나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못할 때는 채무의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두 가지 견해 100% 믿을 수 있다는 긍정설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본부가 가맹사업자, 즉 힘없는 가맹사업자에게 더 쉬우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위반 효과는 채무의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상권조사 의무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하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맹계약을 들 때는 사전의 의무 속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일로,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정하는 이야기를 갖다 가만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계약은 바로 가맹계약을 갖다가 사전에 계약서를 갖다가 체결을 시켜야 되며, 가맹계약금의 최초에 뭐가 되냐, 수령, 바로 즉 빠른 날 전에 수령일이나 가맹금 수령일이나 가맹금 수령 전보다도 하루 전, 이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되며, 가맹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서는 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돈 받고 난 다음에 체결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돈을 받기 전이나 아니면 최소한 수령일에 가맹계약서를 쓰게 된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영업권에 대한 표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나의 표지를 사용해도 된다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바로 네가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활동 조건을 갖다 제시하겠죠. 그 다음에 가맹금을 갖다 반대로 지급한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필수사항의 기재에는 영업권 사용권과 활동 조건과 그리고 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갖다 반드시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필수 기재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영업표지의 사용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가맹점에 뭐가 되냐, 영업활동의 조건, 그리고 교육이나 경영이나 가맹금 지급이나 그 다음에 계약기간,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핵심 이야기는 표지 사용권, 영업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가맹금 지급,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에 대하여 위반했다, 위반했을 때는 시정이 필요한 조치가 있든지
시정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물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위반의 효과에 대한 정의이다. 시정에 대한 필요 조치를 취하라. 명령을 내리죠. 두 번째 시정 공고를 내리죠. 아니면 과징금을 물게끔 해서 반드시 가맹계약의 제공 의무를 충실하게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위반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향에 대한 키워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맹계약금을 갖다 예치하는 것. 가맹계약금을 예치할 때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책 앞에 서론 쪽에서 쭉 일부에서 바로 자세히 말로 남았는데, 기억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뭐가 되느냐, 키워드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가맹금을 갖다 예치한다. 가맹금을 예치할 때 우리가 지켜줘야 할 이야기는 어떠냐 하는데, 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금융기관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치하도록 의무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금에 대한 예치 의무라는 얘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무조건 돈을 먼저 받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말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정화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맹금을 일정 기간 동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예치를 의무화시킨다 하는 게 바로 가맹금 예치 의무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금 본부는 가맹본부에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대통령령을 정한 기간에 뭐가 되느냐, 예치 의무를 하는 제도를 우리는 가맹금 예치 의무라는 제도다 하는 키워드의 단어를 가지고 유출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예치기관은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치가 되었을 때는 계약의 법적 성질에 의하여 예치가 되었을 때 바로 반환을 언젠가는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나중에 채권자와 제3자에 대하여 바로 어떠냐 그러면 그 돈을 가맹금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데, 바로 가맹금을 갖다 반환하고 가맹본부는 채권자로서 예치자로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제3자로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가맹사업자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채권자는 누가 되느냐? 그럼 가맹본부가 되고 이 제3자는 가맹사업자가 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서로가 탐색을 위하여 소위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 하는 걸 갖다가 주의해 보기 위하여 바로 가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고 채권자는 가맹본부가 되고 제3자는 가맹사업자가 되며,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나 예치기관이 여기에 대하여 시정에 대하여 반드시 어야 되느냐, 가맹금을 나중에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맹금 내용은 가맹금의 범위, 그리고 예치기관, 그리고 바로 가맹사업자의 피해 보험 보상 등 이런 것들을 가맹 예치 내용에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러면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가맹사업자가 피해 보상을 갖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맹금 범위에 대해야 되며, 가맹금의 예치기관은 어디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줘야 된다는 게 예치 내용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다. 그 다음에 가맹금을 갖다 예치가 지급하는 절차는 가맹금 예치 신청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치 기간이 나오고, 영업에 대하여 개시가 되어야 되며, 가맹계약은 2개월 동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치를 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치기간이 나와야 되고, 예치기간에 대하여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맹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있을 때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업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은 바로 체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는 거,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둬라. 2개월 동안은 예치를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예치에 대한 관리는 예치기관이, 그리고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그리고 예치기관 문의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서 주고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예치기관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경우는 예치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바로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되어야 되고, 금융자산과 분리되어 시행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적용기간은 6개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금을 갖다가 예치했는데 최소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본부에게 지급해야 될 내용이 되며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5천만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즉 영세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가 바로 규제를 최소화한다 하는 이야기가 배제, 적용의 배제 원리는데 6개월.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거 6개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5천만원 미만일 때 5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영세 만약에 일 때는 본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하는 적용의 배제. 통상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6개월 그리고 100만원 그리고 5천만원 미만의 영세한 경우는 배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적용의 배제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맹계약의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봤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맹이 성립되었을 때 본부와 가맹사업자 이 사이에 뭐가 되느냐 그럼 계약이 일단 이루어졌다 이거죠. 계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영업권 사용이나 계속해서 상품을 공급한다든가 또 중요한 이야기 가맹금에 대한 이야기 특히 가맹금 예치에 대한 문제를 갖다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유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승립이 끝나면 제3장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내부의 관계 내부 관계는 이제 여러분 알지만 본부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 그 다음에 사업자인 가맹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가를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쭉 해나가는 거. 예, 항상 주관식 시험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따박따박 진행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 익숙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쭉 읽고 나가가 절대 어떻게 되느냐 주관식의 답을 단다는 건 매우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귀찮고 번잡하지만 최초로는 먼저 내용을 쭉 굴른 일부와 이번에 키워드를 가지고 앞쪽에 있었던 이야기를 추론해보는 거. 3장 가서는 문제를 가지면서 눈요기를 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이런 단계로 구분하며 나가야 되고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내용 이야기는 바로 3장의 내부 관계 아까 얘기하듯이 본부와 가맹사업자 속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연계될 내용의 연속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앞에 있던 건 또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익숙하게끔 가는 거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맹 바로 자격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과목도 많지 않고 2과목밖에 안 되죠. 2차는. 그래서 1차를 공부하면서 2차도 뜸뜸이 해놓으면 나중에 동시화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알고 1차 공부를 할 때 2차도 같이 뜸뜸이 섞어서 1년 내에 동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일단 우리는 이제 내부의 법률 관계는 다음 시간에 3장에 대하여 키워드를 가지며 내용을 갖다 유추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